10월 27일 날 10만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입 자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초기 시드 투자, 이 10만 달러면 1억 3천밖에 안 되거든요. 블랙락의 자산 규모에 비하면 이건 왜 한 거야 싶은데 확실한 건 뭐다? 시드 머니 투입은 ETF 출시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알고라님 미국 비트코인 ETF 블랙록만 믿습니다. 촬영 시각은 12월 8일 낮 12시 10분입니다. 자, ETF 상황 보기 전에 일단 축하하고 가죠. 네, 비트코인 44,000달러 돌파. 단 한때. 어쨌든 축하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잘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음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캡처를 뜬 상황인데요. 한번 네, 오전 9시 현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현재 비트코인 축 6천만 원 돌파를 했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 만이냐 보니까 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고점이 아마 이때 11월인가 뭐 그때쯤 아니었나요? 네,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 원래 10등이었거든요. 메타를 밑에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이 메타와 비트코인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올랐냐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ETF 때문이죠. 11월에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비트코인 언급이 1074건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다 ETF 관련된 얘기를 하느라고 비트코인 언급이 이렇게 많았던 거죠. 최신 버전으로 비트코인 ETF 신청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새로 들어왔어요. 판도라고. 여기 약간 날로 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넥스트 데드라인과 파이널 데드라인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다른 데는 넥스트와 파이널이 다른데 이 아크 같은 경우에 1월 10일이 넥스트이자 파이널입니다. 이 때문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휴일 제하고 나면 1월 8일 월, 9일 화, 수, 10일 수 요 세 날 중에 아마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CEO 역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낙관하고 시기의 문제다라고 하고 있죠. 대체로 1분기를 전망하고 있어요. 왜 1분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0일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요. 그 밖에도 우리가 가장 힘이 있다라고 하는 블랙락 있잖아요. 아이쉐어즈. 이게 파이널이 3월 15일입니다. 혹시라도 1월 10일에 안 돼도 아마 3월 15일에는 될 거기 때문에 뭐 넉넉 잡아 1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해시덱스 CEO 같은 경우에는 해시덱스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2분기 승인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네들 해시덱스 여기 있죠. 해시덱스의 파이널 데드라인이 5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네 데드라인에 맞춰서 된다라고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다른 것들은 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ETF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컨버전이에요. 그러니까 GBTC를 ETF로 전환하겠어요 라고 신청한 거거든요. 이 때문에 에릭 발추나스라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이 GBTC의 ETF 전환이 첫 번째 그룹화에서 ETF로 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 SEC가 한꺼번에 ETF 승인을 해줄 거야.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분하게 보자면 이게 한꺼번에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대충 요 3월 달에 있는 얘네들 묶어서 1차로 해주고 요 뒤에 신청한 애들을 묶어서 2차로 해주고 뭐 요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요 1차, 2차 때 아마도 그레이스케일이 1차 전환에 그러니까 1차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건 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당연히 그레이스케일 CEO는 낙관하고 있고요. 우리가 SEC와 적극적으로 소통 중이기 때문에 현물 전환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또 다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제임스 세이파트. 이들은 GBTC의 현물 ETF 전환 여기서는 첫 번째 그룹에 될까 안 될까 의심스러워라고 하는데 뭐 역시나 같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라 그런지 늦을 수는 있어. 하지만 시점의 차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돼도 두 번째는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도 에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좀 너무하죠. 넥스트 데드라인이 24년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 파이널이에요. 얘네는 지금 가장 최근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1월 10일에 아크를 해주면 얘네도 같이 묻어서 우리도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판도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자산 운용사입니다. 참고로 ETF를 신청할 때요.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나는
19B4 요게 이제 심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서류고요. 그거 말고 ETF도 일종의 뭐랄까 그 주식을 그러니까 펀드를 상장하는 거잖아요. 거래소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 심사 서류인 S1을 또 제출해야 돼요. 요거는 뭐 다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요 19B4 요거를 승인하는 게 제일 핵심인데 요거 두 개를 다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냈습니다. 그리고 판도에셋 같은 데 말고 솔직히 말하면 야 이제 1등이 블랙락, 2등이 뱅가드, 3등이 스테이트 스트리트거든요. 나 ETF 하는 데인데 1등 나섰잖아요, 블랙락. 그 다음에 뱅가드도 나서면 좋겠는데, 하도 물어봤나 봐요, 뱅가드에다가. 너네 ETF 신청 안 해라고. 그랬더니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왜?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는 우리 목표와도 어긋난다라고 했어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물어봤겠죠. 블룸버그가 그랬더니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ETF 라인업을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ETF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냥 중립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뭐냐라고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 ETF라는 그 상품 어떻게 보자면 21세기 최고의 금융 상품이라고 누구는 평가하고 있던데 그 상품을 이제 개발한 사람이 야, 이거를 펀드를 상장을 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하기 쉽게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제일 처음 찾아간 운용사가 바로 뱅가드입니다. 왜? 뱅가드가 당시 인덱스 펀드 1등이었거든요. 자,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누구죠? 뱅가드의 창업자 존 보글이죠. 가가지고 자기가 이런 그 아이디어를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뱅가드에서 겁을 합니다. 왜? 야, 우리는 인덱스 펀드를 만든 이유가 자체 뭐냐면 투자자들이 길게 지수에 투자해가지고 뭔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야, 그런데 네가 말한 대로 펀드를 상장시켜서 거래하기 편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투자자들이 그거 거래하다가 되레 손해를 보잖아.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 그렇게 투기를 조장하는 상품을 야, 우리는 거부해. 라고 처음에 존 보글의 뱅가드가 ETF 출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딴 데서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그제서야 그 첫 번째 ETF 상품이 나온 뒤 한 수년이 지나서야 그다음 뱅가드도 내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뱅가드의 뭐랄까 이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약간 보수적, 장기적 약간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립토는 이 뱅가드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나 급진적인 자산이죠. 그래서 일단 출시 계획 없다라고 했는데 과거 사례에서도 봤을 때 뱅가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TF 처음에 하자 그랬더니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ETF에 뛰어들었고요. 아마 여기도 블랙락 잘 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때 되면은 비트코인이 뭔가 가격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니까 게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 자체가 더 저변이 확대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조리엄만 좀 요거까지 기대하면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요? 그래도 우리는 블랙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승인을 확신하죠. 왜 믿습니다, 블랙락. 그러면서 뭔가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신청서 제가 뭔가 수정한 거기 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봤더니 10월 27일 날 10만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입 자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초기 시드 투자, 이 10만 달러면 1억 3천밖에 안 되거든요. 블랙락의 자산 규모에 비하면 이건 왜 한 거야 싶은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다? 시드 머니 투입은 ETF 출시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 출시 조만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에릭 발추스는 아주 상세한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그 수정안을 여기 크립토 슬레이트에서 한 21개 정도의 수정안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랬던데 여기에 아주 세세하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양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SEC가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블랙락은 비트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비증권 디지털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 내 거래, 보관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멘트들 있잖아요. 이런 멘트 왜 넣냐? SEC가 야, 꼭 그런 건 아닌데 증권으로 간주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문구를 넣어줘. 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걸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은 SEC의 요구에 최대한 자기들이 맞출 수 있는 선을 맞춰주면서
ETF 승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승인 임박 신호다라고 로이터가 아예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뭔가 세부사항 조율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21가지 아주 디테일한 수정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SEC의 요구에 따라 이게 간주한다는 게 아니고요. 간주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임박 신호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예탁원의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가 티커가 등록됐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생각하는 대로 피델리티 F, BTC. 이게 F가 들어가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등록이 됐는데 요거 등록됐다라고 해서요. 티커 등록됐다라고 해서 뭐 승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임박해졌다라는 신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그 세부사항 중에서 야, 이거 현물 발행과 환매냐 아니면 현금 발행과 환매냐라는 거예요. SEC는 투자자 보호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금 발행 환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현금 발행과 환매는 뭐냐면 어떤 투자자가 블랙락한테 가서 100만 달러어치를 100만 달러를 줘요. 그럼 블랙락이 1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그걸 ETF로 씌워가지고 다시 그 투자자에게 자 여기 1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의 가격 조작 위험이나 비트코인을 뭔가 보관하는 데 따른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들 하여간 모든 위험들이 다 누구한테 있냐? 블랙락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살 때 뭔가 비싸게 사는다고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블랙락이 거래하고 있는 뭔가 시장 마켓 메이커들과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서 블랙락이 손해 보는 거지 이 투자자가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SEC 입장에서는 아 얘네가 뭔가 무슨 직거래를 하는 것 같아라고 걱정이 되면 블랙락과 거래하고 있는 기관들만 뭔가 눈여겨서 조사하면 됩니다. 훨씬 더 쉬워요. 뭔가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현금 발행 환매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블랙락은 현물 발행과 환매를 선호해요. 왜? 이게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고 뭐 하는데 현물을 하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용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다 비트코인 ETF를 내놨으면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으려면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금으로 하면 이게 중간에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블랙락 입장에서는 현물 발행과 환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SEC가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 우린 현금 아니면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운용사의 경우는 그냥 수굴입니다. 왜? SEC의 말 수굴일 텐데 문제는 블랙락이거든요. 이 블랙락이 SEC를 이긴다면 많은 발행사가 현물 발행을 할 겁니다. 블랙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끝까지 SEC한테 현물 발행과 환매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블랙락이 이기면 아마 시장의 트렌드는 다 현물 발행과 환매 방식으로 갈 거예요. 자, 누가 이길까요? 궁금한데 블랙락이 힘이 만만치 않다는 거 믿습니다. 블랙락.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물 발행, 현금 발행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으로 돈 들어오는 겁니다. 자, 블랙락은 힘이 셉니다. 이 블랙락이 운영하는 1경 원의 자산이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 예를 들면 디지털 핀테크 ETF, 디지털 핀테크 펀드, 그리고 그 차세대 혁신 펀드,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어딘가에 연금을 맡아가지고 그걸 이제 자산 배분하는 자기들 펀드가 있을 텐데 운용을 해주는 만약에 자기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야, 우리가 봤더니 한 1% 정도는 우리가 운용 자산에 포트폴리오로 담아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야, 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건가요? 그래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따르면 블랙락이 이미 IBTC, 요거는 이제 iShares 비트코인 ETF라고 하고 있는 블랙락 ETF의 티커가 되겠습니다. IBTC에 2억 달러 투입 소문이 이미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2억 달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블랙락의 규모에 비하자면 이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 운용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고요. 무디스의 애널리스트의 시니어 디렉터가 말을 했습니다. 야, 대형 운용사들이 이미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나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실제로 보니까 거래소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이게 ETF 승인을 앞두고 기관 수요 증가를 시사할 수 있다라고 글래스노드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ETF 1월 10일 승인됐어. 와, 1월 11일부터 거래 시작은 아니고요. 네,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 일주일 혹은 뭐 2주일 정도 걸린다라는 거니까 그 시간 간극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블랙락의 움직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